오늘도 반갑습니다. 맛있는 글씨 글맛입니다. 벌써 2025년의 마지막 영상이네요.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하신 적 없으신가요? 단 하루만이라도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만 한 건 아닐 겁니다. 옛날 사람들도 세상을 거꾸로 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 증거가 몇몇 글자에 남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사람이니 이렇게 있고 사람을 거꾸로 뒤집으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 둘을 합쳐 놓으면 사람이 뒤집어졌다, 바뀌었다, 되었다라는 의미가 되어서 지금은 될 화가 되었죠. 사람을 좌우 대칭으로 놓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람인의 반대 방향을 보는 사람을 붙여놓고 이건 서로 등을 돌린 뜻으로 배반의 뜻이었다가 북력 북이 되었답니다. 이렇게 거꾸로 만들어진 글자들 중에서 두 개를 골랐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생긴 아들 자이고요. 다른 하나는 사람이 팔을 벌린 큰 대자입니다. 오늘은 이 두 글자를 거꾸로 뒤집어서 볼 텐데요. 자매님들도 2025년을 거꾸로 거슬러 돌아가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든 영상입니다. 그럼 오늘의 글자 여행 시작합니다. 우선 아들 자를 다시 한번 이렇게 씁니다. 옛 글자는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지금의 자형은 동그란 머리 부분이 떨어져서 이런 모양이 되었습니다. 아들 자 잘 쓰려면 마름모를 그리고 이 안에 쓰면 됩니다. 그럼 못난 아들은 피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니까 아들 자는 옛 글자 이런 모양이고 이걸 거꾸로 놓으면 이런 모양이 되는데요. 이게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변합니다. 지금 자형은 거꾸로 놓아도 얼추 비슷하죠. 이렇게 거꾸로 변한 아들 자는 지금은 돌이라고 부르는데 불쑥 나온다는 뜻을 가집니다. 불쑥 나올 돌이에요. 단독으로는 안 쓰이고 다른 형태들과 만나 글자가 됩니다. 아이가 거꾸로 된 모습인데 이건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를 본뜬 겁니다. 머리부터 나오는 아이를 뜻하는 글자예요. 이걸 잘 이해하셨으면 첫 번째 글자 보겠습니다. 우선 아들 자 거꾸로 하나 써주고요. 여기 아래에 달 월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글자 아주 옛날 모양은 이랬는데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미 모 밑에 아들 자가 있는데 머리부터 나온 아이, 즉 출산을 의미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거꾸로 된 아들 자는 올라가고 어미 모는 여성을 뜻하는 달월로 바뀌어 지금의 이런 자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기를 6입니다. 아이를 낳았으면 끝이 아니죠. 길러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 낳을 6이 아니라 기를 6이 된 거예요. 회초리를 들고 훈육하는 뜻을 가진 가르칠 교를 이렇게 붙이면 가르쳐 키우는 교육이 되고 아이 옆에 어른이 붙어 있어 보호하는 뜻을 가진 지킬 보를 붙이면 지키며 키우는 보육이 되죠. 한편 양에게 밥을 사료를 먹여 키우는 뜻을 가진 기를 양을 붙이면 지적, 정서적, 사회적 다방면으로 키우는 양육이 되는데 그래서 교육비, 보육비가 아니라 육아과정 전체에 필요한 양육비가 되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글자는 이렇습니다. 거꾸로 된 아들 자 밑에 이렇게 물을 뜻하는 내천이 붙었어요. 여기서 내천은 어머니의 양수입니다. 아이가 나오는 과정을 본뜬 글자예요. 이걸 지금 깃발류라고 부르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깃발류는 나중에 만들어진 말입니다. 양수가 나오면서 아이가 나온 모습을 본뜬 이 글자는 아이 나올 류라고 하는 게 맞죠. 자연의 흐름을 뜻합니다. 때가 되면 출산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앞에 물수, 삼수변을 이렇게 붙여서 이 글자가 바로 흐를 류가 된 거랍니다. 흐를 류는 물줄기의 흐름을 뜻하기도 하면서 자연에 순응하며 쉼없이 흘러가는 뜻을 갖습니다. 그래서 앞에 서로 사귀는 사귈 교를 붙이면 물줄기가 섞여 흐름을 뜻하는데 지금은 생각 따위가 서로 통해 함께하는 걸 교류라고 부르죠. 또한 만물을 뜻하는 물건 물을 앞에 붙여주면 물건이나 물품, 재화나 용역을 적절하게 이동시키는 물류가 됩니다. 영어로는 로지스틱스인데 머무른다는 뜻을 가진 로거에 학문, 법을 뜻하는 티크가 붙어서 로지스틱스가 되었어요. 동양에서는 물류라고 함은 흐를 류가 붙어서 재화가 쉼없이 움직이는 데 방점을 둔 말이고요.
서양에서 로지스틱스라고 하면 머문다는 로거가 붙어 재화를 보관하는 데 방점을 둔 말이랍니다. 참고하세요. 세 번째 글자는 이렇습니다. 거꾸로 된 아들 자를 또 써주고요. 이번엔 이 아래에 걷는 사람 인을 붙입니다. 그럼 이런 모양이 되죠. 옛 글자의 모양은 이랬는데 이건 많이 먹어서 배부른 사람을 본뜬 상형 문자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어쩌면 엄마 뱃속에 아이가 있어서 배가 부른 엄마의 배를 뜻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글자는 그래서 가득하다는 뜻을 가진 채울충이 됩니다. 이미 가득 찼는데 채울충이라고 부르니 어불성설이긴 한데 이게 나중에 채운다는 뜻의 동사로 파생되기 때문이에요. 전기를 채우는 뜻으로 전기 전을 붙여서 핸드폰 충전, 배터리 충전 이런 데 쓰고 있죠. 그리고 옷을 깁는다는 기울보, 도울보를 써서 붙이면 충분하지 못한 상태의 어떤 것에 대해 충분한 상태로 만드는 보충이 됩니다. 아울러 자기 분수나 어떤 조건의 모자람 없이 꽉 찬 만족을 뜻하는 충분에도 쓰고 여기에 만족하는 뜻을 가진 발족을 붙이면 충족이 되어 만족할 수 있게 충분히 채우는 뜻이 됩니다. 네 번째 글자는 가슴 아픈 글자인데 이렇습니다. 거꾸로 된 아들 자로 시작하는데 우선 제대로 지금 자형으로 쓰면 좀 복잡한 이런 모양입니다. 이 글자의 옛 글자를 보면 이해가 쉬운데요. 아들 자가 있었고 그 아래엔 바구니 모양이 있었어요. 그리고 양옆에 손이 붙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전서체부터는 아이가 거꾸로 됩니다. 즉 방금 태어난 아기를 뜻합니다. 죽은 아기일 수도 있고요. 키우기 힘들어 힘에 붙여 버리는 아기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글자는 지금의 자형으로 변해서 버릴 기라는 글자가 됩니다. 아기를 버리는 뜻을 가진 글자예요. 함부로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글자 버릴 기는 물건을 던질 때 그려지는 모양을 뜻하는 포물선에 쓰이는 던질 포와 만나서 포기가 됩니다. 즉 던져버리는 뜻을 가지죠. 그리고 권력이나 권한을 뜻하는 권세, 권을 뒤에 붙여주면 기권이 되어 권한을 포기하는 뜻이 됩니다. 포기나 기권 모두 버린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돌로 깬다는 뜻을 가진 깰 파를 이렇게 앞에 붙여주면 파기가 되죠. 계약이나 조건 혹은 서류나 물건 등을 깨서 없애는 뜻의 파기에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들 자가 거꾸로 된 모습을 가진 글자들을 알아봤습니다. 이제 다 큰 사람이 거꾸로 된 모습도 알아볼까요? 우선 사람이 두 팔을 벌린 모습을 그린 큰 대자는 이렇습니다. 큰 대자 잘 쓰는 법은 따로 없는데 별을 하나 그려볼까요? 그리고 이 안에 큰 대를 넣어보세요. 생각했던 것보다 딱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제 대를 거꾸로 할 겁니다. 180도로 돌려주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리고 이 모양은 이렇게 변하게 되는데요. 다 큰 어른이 마음을 거꾸로 먹은 겁니다. 쉽게 풀어 말하면 거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자는 후대에 쉬엄쉬엄 갈 착이 붙어서 거스를 역, 거스릴 역이 됩니다. 뭔가에 반대하고 따르지 않는 뜻을 가지죠. 그래서 손수와 클 거를 붙여서 만든 막을 거를 붙이면 말 안 듣고 두 손으로 X자를 그려서 막는 거역이 되고요. 비슷한 뜻을 가진 반대의 뜻인 돌이킬 반을 붙이면 반역이 되어 배반의 의미를 갖습니다. 참고로 반은 돌이킬 반도 쓰지만 엄밀히는 배반의 장미에 쓰는 배반할 반이 더 정확합니다. 이제 그 다음 글자 보겠습니다. 제가 짧은 영상으로도 소개했던 글자입니다. 이건 거스를 역 옆에 달월이 붙었습니다. 달월이 오른쪽으로 나오면 정말 달입니다. 왼쪽 앞에 나오면 사람을 뜻하는 고기 육달월이고요. 옛 글자의 모양은 이랬습니다. 달이 거꾸로 된 사람 모양을 감싸고 있었죠. 그리고 달월은 기울어져 옆으로 움직였고 시간이 지나 지금 자형으로 변했는데 이건 초하루 삭이라고 불러요. 지금은 표준어가 아니지만 사궐세에 쓰였던 초하루 삭입니다. 음력 초하루 1일을 뜻하는데요. 금음이 되어 없어졌던 달은 초하루를 지나면 다시 나타납니다. 바닥을 한번 찍고 다시 올라오는 뜻이라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렇게 없어졌던 달이 초승달이 되어 나타나죠. 여기에 발할 망을 써주면 상망이 되는데요. 상망은 달이 차고 기우는 걸 뜻하는 말입니다. 초승달은 삭이라고 부르고 가득 찬 보름달은 망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상망이 한 번 지나면 한 달이 지나게 되죠. 또한 초하루 삭 뒤에 바람풍을 이렇게 붙여주면 삭풍이 되는데요. 삭풍은 나무 끝에 불고 명월은 눈 속에 찬대. 김종서의 시조에 나오는 삭풍은 북쪽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을 뜻하죠. 이렇게 달이 기울고 다시 차기 시작하는 초하루 삭을 알아봤습니다. 한편 이런 글자도 있어요. 이건 그냥 보면 도끼 근을 써주고 점을 하나 찍은 모양인데 원래 옛 글자의 모양은 이랬습니다. 집을 뜻하는 집 엄 안에 거꾸로 된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변해서 지금 자형으로 자리 잡았는데 집에 거꾸로 된 사람이라. 무슨 뜻일까요? 네, 이건 사람을 밖으로 내보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물리칠 척이라는 글자예요. 도끼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배척한다고 하죠. 민다, 밀친다는 뜻의 밀칠 배와 만나서 밀고 물리치는 배척이 되는 거죠. 또한 화합과 조화에 쓰는 화할 화와 만나면 척화가 되는데 화합을 배척하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상대 나라와 전쟁을 펼쳐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이렇게 배척할 척도 거스릴 역이 숨어 있답니다. 이번엔 물리칠 척 앞에 말씀 언을 한번 붙여볼 거예요. 그럼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건 말로 물리친다는 뜻 혹은 물리치는 말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글자는 호소할 소가 됩니다. 송사를 뜻해서 알릴 고를 앞에 이렇게 붙여주면 가해자를 처벌해달라고 호소하는 고소가 됩니다. 고소와 고발은 다른 겁니다. 고소는 당사자,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발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고발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고소가 아니고 고발인 거죠. 그리고 일어날 기를 앞에 붙이면 기소가 되고 호소할 소 뒤에 말로 공평하게 한다는 송사할 송이 붙으면 소송이 되어 재판으로 해결하는 절차의 뜻이 됩니다. 이렇게 거스를 역이 모양이 변한 물리칠 척과 여기에 말씀언이 붙은 호소할 소까지 알아봤습니다. 물론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는 없겠죠. 하지만 시간을 돌이켜 볼 수는 있습니다. 부족한 것과 아쉬운 것이 보이겠죠. 그렇게 우린 반성하고 또 새로운 계획을 세웁니다. 오늘은 자매님들과 함께 거꾸로 된 글자들을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끔은 허리를 굽혀서 가랑이 사이로 세상을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마음의 눈을 바꾸면 세상이 바뀌니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맛있는 글씨 글맛입니다.